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포인플렉스님 지난주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집안에 좀 일이 하나 있어갖고 네. 그것 때문에 지난주부터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번 주 내내 강의여서 예. 원래 우리가 녹화를 금요일 날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그래서 목요일 날 하는 거고 목요일 날 또 하다 보니까 금주의 시세가 이게 금요일 날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금주의 시세에 대한 소식이 없다는 점, 그 점만 좀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강의 자체는 지금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죠. 뭐 언제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예, 그 집안일 때문에 이번에는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제 입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진지하게 받아주시니까. 아니 진짜로요. 네, 더 가고 무한하네요. 싶었어요. 빈자리 없죠, 근데 어차피 지금은. 네, 빈자리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오늘도 한 주간 부동산 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포주공일 한 달 새 6천만 원 올라. 강북도 파리 대책 이전 회복. 강보합.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를 비롯한 주요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청약 흥행에서 강남 실수요가 확인되면서 잠실, 압구정 등의 재건축 아파트가 잇따라 신고가 경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잠실 5단지의 가격 상승은 송파구 일대 재건축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의 시세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잠실 엘스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파리대책 2000의 최고치를 다시 회복했고 리센츠의 전용 84제곱미터도 예전 시세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잠실 주공 5단지가 얼마 전에 건축 심의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격을 회복했고 그에 따라 잠실 엘스나 리센츠도 최고치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이고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어떤 게 이해가 안 주공 5단지야 사실상 심의 통과라고 해석이 되면서 50층 네. 건축이 가능해갖고선 다시 기대감에 반등했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네. 주변의 일반 아파트가 뭐 같이 쫓아갈 이유가. 그거는 원래 모든 게 다 강남 대장주가 가면 나머지가 가듯이 각 지역에서도 대장주가 가면 나머지 집들은 그럼 저 집값과 내 집값의 갭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라가죠. 일단은. 예, 그래서 그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기사에 보시면은 성북구 기름 뉴타운 그리고 대치, 위례 이런 곳들이요. 가격이 요지부동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서울 네. 수도권에서 입지 좋은 새 아파트의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파리 대책으로 오히려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 거고 네.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달라서 네. 이번에 강남 재건축발 집값 상승의 파급력이 예전같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유가 차이가 뭘까요? 그 이유로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강남 2기 신도시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강북이나 수도권 아파트 이런 대부분의 지역들이 사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을 하는 것이 아주 일부 대표적인 단지들 몇 개고 네. 나머지들은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거래량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중적으로 반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도 없는 상태에서 한두 개의 매물이 거래가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좀 있어야 전체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는데 문의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줄어들어서 거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추세적 반등으로 보긴 어렵다. 그래서 반짝 반등에 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정부에서 칼날 규제가 또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석 이후의 규제 혹은 대책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렇죠. 것들이 일단 그러니까 발표되니까. 준비되어 있는 대책만 해도 가계부채 종합대책 있죠. 네. 주거복지 로드맵 있죠. 또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 칼날 지금 꺼내는 상태죠. 그 외에도 다양한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적 반등으로 보기보다는 반짝 반등으로 보는 것이 맞다. 다만 과잉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의 불안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그 논조를 가지고 계세요. 파리 대책 약발, 세종시 통했나? 매매 급감, 집값 하락세.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지만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급감한 가운데 가격도 하락세이네요. 매매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
보여주는 매매 거래 동향을 보면 이달 둘째 주 세종시는 68.22를 기록했어요. 이는 관련 통계가 잡힌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 동향 수치는 100을 넘으면 활발하다는 의미고 0에 가까울수록 한산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조금 전 기사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반짝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 세종시는 아직도 헤매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매매 거래 동향에서 매매 거래 지수를 보면요. 네. 7월 달에 100을 넘었던 세종시의 거래 동향이 파리 대책 이후로 70으로 떨어진 이후에 지금 한 68선까지 내려앉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보면 세종의 가격이 반등했다는 기사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종시에 있는 중개업소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세종시가 한두 단지들이 그렇게 반등한 사례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생활권별로 편차도 크고 조치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로 보면 전혀 반등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분양단지를 보면 지금 이 추세를 더 잘 알 수가 있는 게 지난달 청약 접수를 진행한 세종 운암 퍼스트빌 2차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3.95대 1이었어요. 거의 4대 1밖에 안 됐거든요. 네. 물론 이제 입지나 정부의 규제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네네. 예전에 세종 힐스테이트 리버파크가 뭐 104대 1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뭐 100대 1, 200대 1 뭐 이 정도의 경쟁률들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4대 1을 기록했다라는 게 이 매매 거래 동향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세종시가 다 새 아파트잖아요. 네. 그런데 전세가율이 48.6밖에 안 돼요. 50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인근의 대전시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75% 수준인데 오히려 새 아파트가 더 많은 세종시 같은 경우 전세가율이 50%가 안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전세가가 아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가가 떨어질 때는 매매가가 그래도 시장이 잘 버텨줄 때는 전세가가 떨어져도 크게 매매에 영향을 안 받는데 이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전세가가 떨어져 버리면 한꺼번에 물량으로 출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율도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단기간의 반등이 어렵지 않냐 뭐 이런 내용 이런 분석들이 대체적으로 우세한 것 같아요. 또 세종시에 투자한 분들 중에 세종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 신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신분 때문에 뭐 계약에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겸직 금지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가 없죠.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포인플렉스님도 아시는 것처럼 임대주택 그 등록을 의무화하는 게 이번 대책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시간 문제죠. 네,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이죠, 그게. 그렇죠. 뭐 이번에 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세종시의 물건을 갖고 있는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곧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라는 측면에서 조정 시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의외로 타격이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행정수도의 완성, 다음 정부까지 가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으로 투매 가격들이 나오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도 협찬사인 반포주공 1단지 현대 DH 클래스트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오늘 기념비적 건축의 역사를 세워온 현대건설이 거장의 철학을 담은 세계적 건축 디자인 그룹 HKS, 칼리슨 RTKL과 함께 대한민국 1% 명사만을 위해 한 세기를 빛낼 가장 위대한 DH를 귀하게 바칩니다. DH 클래스트. 잘 보셨습니까? 동영상 멋지네요. 사상 최대 규모의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현대와 GS가 현재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엄청 지금 치열하죠. 네. 반포주공 1단지는 공사비만 2조 6천억 원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입지나 규모면에서 지금 강남에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이 그렇죠.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향후에 반포주공 1단지를 누가 수주하느냐에 따라서 건설업계의 그 판도도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능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향후 아파트 시장을 이끌어 나갈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이번 수주전이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1, 2, 4주구에서 두 회사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가요? 재건축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사업 조건이잖아요. 네. 현대나 GS는 뭐 브랜드는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네. 사업 조건인데 객관적인 사업 조건에서는 지금 현대가 유리하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양사의 사업 조건을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포주공 1단지 조합에서 작성한 비교표로요. 사업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주요한 내용만 좀 살펴볼게요. 일단 조합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대해서 양사에서 각각 어떤 자기의 제안을 했는지를 보는 거죠. 네네. 먼저 39조의 이사비인 경우인데요. 현대 같은 경우는 이사비를 세대당 무상 7천만 원 또는 세대당 그 이주비에 대해서 무이자를 5억 원으로 대여하는 중에 선택을 하도록 했어요. 7천만 원 현금으로 그냥 받던지 이사비를 받던지 무이자로 5억 원을 선택을 받든지 빌려받든지 선택을 한 반면에 GS는 이사비를 삭제했죠. 아, 일단 이런 금액이 클수록 좋은 거죠? 뭐 당연히 클수록 좋겠죠. 네. 특히나 파리 대책으로 LTV가 많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번에도 왜 포인플렉스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구반포 주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현금이 많으신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활한 이주를 위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거고요. 네. 따라서 원활한 이주를 위한 금융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니까 조합원 입장에서 환영할 수밖에 없죠. 네. 공사 기간은 어떨까요? 조합에서는 36개월의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네. GS는 39개월을 제시했고 현대는 34개월을 제시해서요. 네. 현대가 GS보다 공사 기간은 5개월 정도가 유리합니다. 공사 기간이 더 짧으면 뭐가 좋나요? 우선 뭐 공사 기간이 짧다고 하면 빨리 입주할 수 있는 거. 그거 일단 엄청난 장점이죠. 네. 두 번째는 공사 기간이 짧아지면 네. 예를 들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사비를 받고 무이자를 선택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그 금융 비용이 줄어들죠.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줄어들게 되면 네. 여타의 비용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익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용역 비용인데요. 네. 용역비는 우리가 사업비라고도 말해요. 네네.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당연히 용역비가 추가되더라도 더 주기 싫죠. 음. 그러니까 추가돼도 웬만하면 시공사가 부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합의 그 원칙이었고요. 네. 여기에 현대는 용역비가 초과되더라도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GS 같은 경우에는 조합 예비비를 사용한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 현대는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네. GS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니까 조합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아, 그 시공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뭐 안반이 발견된다든지 지하에서 네. 그래갖고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조합 입장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 안 하고 왜냐하면 현대에서 그거를 가지고 가니까 GS 같은 경우에는 조합 조합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 예. 이런 얘기인 거죠. 네네. 마지막으로는요. 물가 변동 시 공사비 상승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공사는 물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공사비를 더 올려받고 싶죠.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요. 이를 막기 위한 그 장치를 마련했어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아,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화면을 보시죠. 네. 공사가 점점 늦어질 경우에 조합 측에서는요. 네. 총 공사비가 물가 상승이 있더라도 총 공사비가 10% 정도 인상하면 그렇게 큰 손해는 시공사가 볼 수가 없으니 10% 이상이 10%가 상승하면 이상 오를 때만 공사비를 받아라 하고 하는 입장이고요. 10% 이내 상승분은 그러면은 현대건설에서 자기네가 감내하겠다. 책임을 지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현대 측은 그 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공사비가 10% 이상 상승할 때만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네. GS 같은 경우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상승하는 대로 연동을 해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차이점이 마지막으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현대와 GS의 사업 조건을 비교해봤습니다. 예,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합원 총회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9월 27일 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총회가 열리게 되니까요. 반포 1단지를 수주하고 향후에 강남 아파트 브랜드 시장을 이끌어 나갈 건설사가 어디가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네, 현대 DH 클래스트가 될지 아니면 GS의 자이 프레지던스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의 조합원분들이 어떤 시공사에 손을 들어줄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소유 5년 거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면 투기과열지군의 재건축 조합원이라도 그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장기 거주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는 파리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군의 재건축 조합원은 지위 양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파리 대책을 보면서 굉장히 뜨악했던 부분이죠. 네. 뭐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모두가 부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조합 설립 이후에 그 조합원 지위 승계를 아예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막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현금이 필요해서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 일이. 충분히 사람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는 거죠. 저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 매물을 다른 사람이 사더라도 현금 청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한다는 건데 누가 그거를 돈을 주고 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좀 뭔가 방법을 1회 전매라든가 뭔가 과거 참여정부 때는 1회 전매를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을 사람 그리고 팔 사람 이렇게 한 번 정도의 그 방향을 열어줬는데 출구를 마련해 출구를 마련해 준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출구를 전혀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이번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네. 그나마 10년 소유 그리고 5년 거주한 이게 오화가 아니죠. 네네. 엔드죠. 그래서 10년을 소유하면서 5년을 거주하신 분에 한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입법이 누더기가 되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단지 이제 하나가 걱정이 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10년 소유 5년 거주하신 분들의 조건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단지일 경우에 예를 들면 뭐 구반포 주공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뭐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은 예, 그런 곳들은 뭐 많은 분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뜨는 단지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지역 이런 단지들은 네. 10년 소유 5년 거주 조건이 상당히 적을 수 있거든요. 뭐 구반포 주공도 1, 2, 4주거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신 분들이 좀 더 많지만 대형 평형대라서 네, 3주구만 해도 아마 이 조건이 많지 않을 거라고요. 투자 목적으로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아예 매매 거래를 중지시켜 놓으면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호재에 반영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네. 거래가 안 되니까. 네, 거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두 개씩 물건이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뚝뚝 나와버리면 괜히 매매 가격만 막 높아지는 그 착시 현상을 착시 현상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생활 속에서 자기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예 매매를 중지시키는 건 그거는 예, 완전히 재산권 침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방법을 열어준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남 알짜 임대주택 텅 비어도 서민은 그림의 떡.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아파트. 환하게 불이 켜진 단지에서도 유독 한 동만 어두컴컴합니다. 전체 81개 가구 중에서 10가구 정도만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 같은 경우에는 장기 전세주택, 즉 시프트입니다. 서울시 재정으로 집을 사들여 주변 시세 80% 이하의 전세금을 받고 최장 20년간 임대해주는 집인데요. 지난해 4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현재 81가구 중 59가구, 즉 73%가 비어있다고 합니다. 인근에도 비슷한 상황이라서요. 인근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 85가구 중
29가구, 그리고 레미안 서초 STG 같은 경우에는 65가구 중 43가구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강남 3구에 공급된 장기 전세주택 중 345가구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에 빈집이 속출하는 이유는요. 네. 임대주택 전세금이 그 5억에서 6억에 달할 정도로 비싸요. 시세 80%인데 시세 자체가 너무 높은 거죠. 인근 시세가. 그렇죠. 시세도 높고 거기에 80% 한다고 하더라도 시세보단 싸지만 네. 전세금이 지금 보시면 아리팍 같은 경우 6억 7천, 그리고 레신펠 같은 경우 6억 2천 정도의 전세금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입주하는 조건은 뭐냐면요. 입주하는 조건은 또 의외로 월 소득 월 기준이라, 소득이 기존에는 481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은 뭐 500만 원이라고 치고 500만 네. 원씩 1년 받으면 6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전세금을 모으려면 1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을 수 있는 사람만 여기 입주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정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정책이 나왔을 때 이게 말이 되냐. 그럼 이렇게 전세금이 비싸려면 소득 수준을 제한하지 말던가, 소득 수준을 제한하면 싸게 하던가 그래야지. 네. 소득 수준은 제한하면서 전세금을 이렇게 높게 받으면 결국 금수저만 들어가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고, 실제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남권에 지금 보시면은 센트럴 아이파크, 루치아인, 블레스티 지금 입주들이 다 예정돼 네. 있잖아요. 신반포 자이,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서밋, 헬리오시티는 보니까 임대 시프트가 1381가구예요, 무려. 이런 가구들이 입주를 하는데 네. 굉장히 모순된 정책인 거죠. 그 양쪽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월급은 작으면서 네. 갖고 있는 보유 현금은 많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돼서 그나마 이번에 신청 소득 기준을 481만 원에서 586만 원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높여줬어요. 조금 더 현실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전세 금액도 또 한 7,800만 원 낮춰줬어요. 전세금도. 네. 그러니까 조금 현실화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 너무 높은 쉽진 벽이네요. 않다. 네. 예. 그래서 또 하나 지금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은 49제곱 이하 같은 경우에는 네. 행복주택으로 공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부 금액은 임대 보증금 비율을 전세금의 한 30에서 50%만 보증금으로 받고 네.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월세를 네. 주변 시세보다 좀 낮춰주겠다. 이렇게 해서 행복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는 입장은 강남에서도 일하는 청년층이 많으니까 네. 수요가 있는 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행복주택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네. 또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차라리 여기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해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내놓지 말고 정상 네.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그 수익으로 서민들이 살만한 지역에다 더 차라리 투자를 해라. 크게 더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거는 그런데 또 저는 의견도 맞는 게 강남에서도 직장 가까운데 좀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맞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네네. 네. 그래서 강남의 알짜 임대주택 텅 비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지금 빨리 찾아야 되는 게 앞으로 강남의 입주가 지금 줄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아까운 집들을 다 공실로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단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 넘어 산 반포 현대 시공사를 찾습니다. 저 반포현대 너무 궁금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반포권 소식은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데들이 다 그동안 소식이 있었는데 네. 반포현대는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었거든요. 보니까는 8월 한 달간 네. 3차례나 시공사 선정 공고를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체제로 전환이 됐고요. 네. 실제로 가구 수가 80가구에서 한 108가구로 아주 적다 보니까 80에서 108이면은 일반 분양분이 뭐 28가구? 많아봐야 뭐 한 그 정도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대형 브랜드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을 거고요. 네. 또 그에 비해서 입찰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증금을 3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장 설명회 전까지 뭐 납부도 해야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네. 시공사들이 지금 꺼리는 바람에 3번 유찰이 됐고요. 네. 결국 유찰되고 나니까 이제는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이 된 거죠.
워낙 적은 단지이기도 한데 또 네. 반포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으니 과연 이런 곳에 이런 단지에 어떤 시공사가 들어올까? 네.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아, 메이저는 아마 안 할 테고. 네, 그러면은 그 이제 틈새를 찾는 시공사가 과연 누굴까? 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할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런 포인트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예, 중견기업 중에 아마 네.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강남에 어쨌든 그럼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건설사 입장에서. 또 그러면서 의외로 좋은 조건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깃발을 꽂기 위해서. 네. 그래서 재건축 수요가 워낙 꾸준한 곳, 그리고 반포라는 브랜드를 가진 소규모 단지, 과연 어떤 시공사가 들어올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마지막 추첨제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1순위 평균 17대 1. 포인플렉스님은 17대 1의 경쟁률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굉장히 선방했다? 내지는 좀 예. 기대보다 못 미친다? 둘 중에 어떤 거세요? 저는 선방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여기가 딱히 입지나 학군 측면에서 이게 호평을 받지 못했죠. 네네, 뭐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러면 그 정도에서 거기에 17대 비해서 1이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포인플렉스님이랑 약간 생각이 다른데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네. 지금 가점제가 100%가 실시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첨제 25%가 있는 상황이라 조금 경쟁률이 과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어찌 보면 마지막 로또라고 뭐 그런 말할 느낌, 수도 예, 로또라는 있어서. 표현들도 사실 최근 기사에서 그쵸, 굉장히 그쵸. 많았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가 80제곱밖에 안 돼요, 면적들이. 큰 평형들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17대 1이다? 그러면은 아. 저는 사실 그 좀 기대보다 소형 평형이니까 네. 좀 더 경쟁률이 핫했어야 됐다라고 소형 평형 같은 생각하신 거죠? 경우는 지금 반포 뭐 센트럴 시마포 센트럴 자이 같은 예. 경우 뭐 한 500대 1. 장난 그리고 아니었죠. 뭐 저기 어디였어? 개포 포레스트도 한 뭐 거의 200대 1, 300대 1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소형 평형이 17대 1 더군다나 추첨제가 아직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네. 그동안 모델하우스에 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로또고 이런 기사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상당히 낮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추첨제가 끝났어요. 다음부터는 더 이상 추첨제 없죠. 85제곱 이하는 가점제들만 있는 상태. 앞으로는 가점제만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또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몇 점 정도를 갖고 있어야지 당첨이 되는지가 이번에 관건일 것 강남권을 같습니다. 보면은 뭐 69점 이상인데 저는 이게 점점 가점제로 전환을 하고 무주택자들만 청약을 함에 따라서 네. 가점제는 낮아질 수 있으니까 뭐 저는 한 50점대 중반, 40점대 후반까지도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사실 48, 49점 이상이면 네. 가점제로 당첨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도 40대 후반 정도만 돼도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으니 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꾸준히 청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도 부동산 사부 한 주의 부동산 뉴스를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주는 또 추석주라서 네. 저희도 한 2주 정도 방송을 좀 쉬어야 되겠죠. 네. 가정에 충실한 맞나요? 뭐 기대된다라고 말해야겠지만 또 이제 밥 계속 해댈 생각을 하니 조금 끔찍하기는 하네요. 네, 좀 한 2주 정도 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추석 지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추석 연휴 잘 세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